아마 어제 밤잠 못 주무시고 오늘 집회 거의 밤새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벌써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셨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노의 그 메시지, 이 분노의 열기, 이거를 지금은 있는 힘껏 제대로 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 같은 데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판사에 대해서 열심히 띄우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카톡도 안 쓰는 정통법관이다 그러면서 한성진 판사를 그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멍하게 만들었다. 야, 얼마나 낄낄대면서 저런 제목을 뽑고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지도 않고 한쪽에 치우친 적도 없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니, 만약에 이게 뒤집어서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어도 한국경제 신현보 씨가 저런 식으로 기사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카톡도 안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하나 물읍시다. 카톡을 안 쓰는 거랑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거랑 이게 맞아떨어집니까? 아니, 카톡을 안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만 임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게 그냥 저런 식으로 막 쓰면 와, 카톡도 안 하고 마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도 차단하고 그냥 오로지 법관으로서의 자기의 공정성을 위해서 정말 그 외부적 차단을 다 끊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뭐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아 왔다, 열심히 뭐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열심히 법관 찬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러니 당연히 우리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징역형 집행유예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그래, 말도 안 되지만 받아들인다 치자.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 니네들은 똑같은 잣대로들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최소 무기징역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공정하면은 한번 윤석열, 김건희 재판도 해봐라. 강력하게 잘 판단하겠구나. 당장 윤석열 그 과거에 했던 얘기들, 대선 시즌에 했던 거짓말들, 이런 거는 애초에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택도 없는 증거들이랍시고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가지고 끄적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꾸짖어야지. 그게 공정한 판사 아닙니까? 양쪽에 이렇게 싸움이 있고 그 사이에서 내 그 균형점은 여기다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냅다 때려버리는 게 공정한 판결이라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안 같은 데서도 신나가지고 사법 리스크 현실화, 뭐 대권과도 위태, 이따위 키워드를 쏟아낼 거라는 건 이미 많은 민주시민들은 학습 효과라는 걸 통해서 다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러면 이럴수록 오늘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수만 더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이죠. 항소는 보통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으니까 곧바로 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한번 싹 정리해가지고 항소하겠다,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본인도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의 바람이 어디 있나 이걸 좀 보니까 오는 25일에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서 계속 이걸 또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5일에 어제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선거법 이것보다 위증교사는 훨씬 더 심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을 넣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기가 데일리안이지만 과연 그럼 저기만 저럴까? 아니죠. 파이낸셜 뉴스 어제 이걸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글을 남기면서 덧붙인 말이, 지금 저런 식으로 민주 리더십 흔들, 당내 균열 불가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에 넙죽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눈여겨봐야 된다. 설마 그렇게 염치 없는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 없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글을 남겼던 것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악재다 뭐 그러면서 심지어 저들의 바람은 뭡니까? 434억 원 대선 선거 보전 비용도 민주당에서 반환을 해야 되면 야, 이거 민주당 끝나는 거다.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양당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양당제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이 양당제에서 한 당의 그 보전 비용 400억 넘게 때려버리고 그 반환시키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당이 파산하기를 바라고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 사실상 지금 다음에 유일한 대통령 후보란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요. 근데 이런 사람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당 자체도 그냥 파산시켜버리고 여기에 또 좋다고 언론이 아무런 그 문제의식 없이 계속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면서 제목과 내용을 막 무한 확산시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입니까? 이게 언론의 역할입니까? 그렇게 용감하다는 언론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는가? 물론 지금 김건희 문제가 워낙 커지고 TK 지역도 불타고 70대 어르신들도 분노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잘됐다.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할 말이 생겼다. 왜? 우리는 이재명 대표도 비난하고 그리고 김건희 씨도 때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사안의 그 죄질의 그 중대성을 봤을 때 지금 뭐가 훨씬 더 심각한 겁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도 야권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든 반명계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또 이재명 독주 체제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원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서서 힘이 더 세질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저런 식으로 계속 내용 거리고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왔으면 저들이 또 막 이것저것 떠들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징역형을 보내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정치인이 토론에 나오든 아니면 국감장에 나오든 무슨 어디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그 잣대대로면 다른 지자체장들 그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른 정치인들 똑같은 잣대대로 보면 뭐 윤석열 이런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자를 들이댔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얘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자기들도 다 알면서 저러니까 아주 악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오늘 주말 이후로 무슨 얘기를 쏟아낼지도 얼핏 보이는데요. 2차 집회 때보다 참가자들이 줄어든 모습이 보일 경우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 저 인간들 말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물론 지금 분노해가지고 벌써부터 새벽부터 서울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설령 인원이 줄어들었다 칩시다. 당연히 더 늘어난다고 보지만 설령 저들의 말이 맞다고 쳤을 때 그걸 또 저기에 끼워 맞추고 야, 이제 이재명 대표 끝이다. 이거는 사람들 시민들도 더 이상 이거 힘을 안 보탠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석할 거라는 거를 자기들의 바람을 저런 식으로 기사에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유튜브 하라니까요. 무슨 한수 뭐 무슨 연구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유튜브에서 저렇게 떠들면 이렇게까지 안 열받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고 공정한 언론이라고 평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 자기들의 바람을 듬뿍 담는 거 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분간 당내 혼란 우려가 있다. 심각한 리더십 손상과 함께 당내 분열이 초래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관측거리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이후에 지금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냥 보수의 종말이 온다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열받는 거 아닙니까? 동일 잣대 들이대고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라니까요. 왜 이게 민주 진영을 향해선 유독 저런 식으로 과하게 하냐? 심지어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뭐 어떤 언론에선 역풍 맞은 이재명, 칼 가는 국민의힘 활짝 이러면서 저렇게 사진까지도 한동훈은 저렇게 웃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은 저런 사진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저런 식으로 하라고요. 저것도 언론이라고 지금 막 얘기하고 쏟아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동훈은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하는데 뭐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여기서 말 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가족 당원 게시판 논란, 뭐 당무감수 착수해라, 착수 안 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미 고발까지 들어갔던데요. 11일에 고발해서 13일에 바로 고발인 조사 들어갔던데요. 지금 이거 유튜버들은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신나게 낄낄대고 있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도 있지만 결국 다음에 요거 잠깐 지나고 나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막 보낸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낄낄대고 있을 상황입니까? 그리고 국힘당이 무슨 이제 와가지고 사법부에 뭐 경의를 표한다고
떠드는 것도 웃긴 게요. 불과 얼마 전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정진석 씨가 실형 선고받으니까 냅다 등판해가지고 노사모 판사의 정치적 판결이다. 판사 자체가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NS 막 뒤져가지고 신상 털고 좌표 찍기 하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한마디로 정진석 실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저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 가지고 공사를 구분 못했다. 아니 본인들이 궁예입니까? 아니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을 저렇게 징역형까지 때린 거는 이거는 공사를 구분한 거고 지금 저 정진석 실형 때린 거는 공사를 구분 못한 겁니까? 저러니까 자꾸 압박을 하고 국힘에서 막 사법부 압박을 할 때는 또 언론이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박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징역 6개월에서 갑자기 벌금 12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죽하면 이 얘기가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논리대로면 이재명 대표님이 식당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밥을 더 달라 그러면 야 이거 직권남용했네. 앞사람한테 나눠주면 야 이거 배임했네. 반찬을 남기면 야 이거 국고 손실했네. 할인하고 포장해 가면 야 저거 횡령해 갔네. 포장해서 포장하고 분리수거해서 버리면은 야 저거 증거인멸했네. 저거 잡아. 야 징역 때려 그냥. 뭘 하든 그냥 징역 때려. 결과가 끼워 맞춰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있던 약속 뭐 바쁜 일정 심지어 자영업자분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데 중요한 주말에 일하는 거 다 빼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인간들이 자초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국힘당에선 어쩜 저렇게 징역 1년이 적정하다는 얘기를 뭐 김재현 씨부터 시작해서 뭐 곽규택 씨 이런 인간들이 똑같이 미리 저렇게 얘기를 했는가. 물론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게 사람의 기억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과 인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징역을 넣는 건 너무 과하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무죄라든지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연히 무죄죠. 근데 설령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 벌금 정도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여기서 징역 때릴 걸 그 가능성이 높다고 심지어 주진우 같은 사람도 얘기합니다. 당선 무효형은 확실하다고 본인이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면서 주진우라는 사람이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랑 또 이렇게 막 논쟁을 주고받은 게 떠올랐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서 주진우 씨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면서 그때 온갖 영장 청구를 많이 하고 계좌 추적도 엄청 했다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아니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옆에서 곽규택 의원이 이거 언론에 다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입장에선 아니 어디에 나왔는데? 왜 우린 그걸 못 봤냐? 그 신문 한번 갖고 와봐. 아니 언론 봤다며? 그거 갖고 와봐. 그러니까 또 난리를 치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 있는 내용들이 저쪽으로 넘어갔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이 결과도 일부 아주 주변 측근 사람들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와 추측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국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난 몰랐는데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국힘당에 전체 다 뿌리면 이게 그냥 다른 당에도 퍼진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의 핵심인 사람들한테는 혹시 미리 결과가 전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디서 자료를 빼오는 거냐고 김용민 의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국힘당 의원에서도 그냥 고성을 지르면서 대충 뭉개고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거짓말에 대해서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대선 경선 토론회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실드를 친답시고 대놓고 거짓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의 기억과 인식에 징역형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윤석열은 당시에 뭐냐고요? 이 사안을 보더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실드 친다고 저런 식으로 오히려 막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무슨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손실을 본 인간들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점에 대해서도 대놓고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들은 그냥 밥 먹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런 거는 검찰에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준석 씨가 여기서 말을 얻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다르다. 이준석의 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냅둬야 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이준석 씨의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차분히 2심을 준비해라. 한마디로 페이스북에 신나가지고 또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면 더 안 좋은 결과 나오니까 이거 1심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저런 인간의 저런 말장난들, 제가 내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생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말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 얘기대로면 한마디로 민주당이 혹은 민주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1심에서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합니다. 이런 인간이 책 이름부터 공정한 경쟁이라 그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공정 타령했는데 당신도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증시 폭락, 서민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 대처 이런 거 신경 쓰라면서 조롱할 게 아니라 당신도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이준석이라는 사람 지금 김건희 씨랑 공천을 왜 논의합니까? 윤석열 문제 지금 와가지고 폭로하면 정의의 사도가 됩니까? 당시 당대표였어요. 이준석 씨.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차분히 2심을 준비하라고요? 이재명 대표 알아서 2심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 얘기 듣고 하는 이런 상황 아닌 거 뻔히 알잖아요. 굳이 저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기 기사 한 번 더 타보겠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준석 씨는 지금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 빠져나갈 길 찾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로 묶어두고 윤석열 김건희 씨는 또 다른 걸로 묶어두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이따위로 정치하는 인간을 도대체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저렇게 냅둬야 되냐니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인간은 정치 생명 이번에 끝장내야 됩니다. 앞으로 대선 때 유야무야 또 넘어가가지고 살아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 조롱할 것이며 민주당에다가 어떤 식으로 침뱉고 다닐지 심지어 그래놓고 겉으로는 자기가 공정의 화신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닐지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왜 냅둬야 되냐니까요. 이 인간이 그때 당시에 양두구요 개고기 안 팔고 명태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체를 까발렸다면 지금 0.7%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대선이 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민생 뭐 말할 것도 없죠. 경제, 외교, 안보, 정치, 사회, 문화 나라가 이렇게 아작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될 당시 당대표 이준석 씨가 실컷 자기 광팔 때는 대선 지선 승리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건 나랑은 무관하다? 그거는 공관위원장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였으니까 나한텐 책임 묻지 마라?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조금 더 자세한 건 내일 오후 3시 생방을 통해서 이준석 씨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자아자찬하고 또 남들을 저렇게 조롱하고 다녔는지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술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주 세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 오후 4시 반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연히 저도 현장에 함께합니다. 거리 현장에서 함께 분노의 목소리 내고 또 온라인에서는 또 온라인에서의 그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도록 하고요. 내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